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현대사회법 3주차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어, 우리 이 2학점짜리 수업이라 가지고요. 우리 온라인 강의가 50분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번 우리 1주차와 2주차 수업은 50분이 조금 안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시간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번 주차부터는 이제 50분을 딱 찍어서 이게 한 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이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잘 복습하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교양 과목이지만 이제 법학을 공부할 때는 교양적인 마인드로서 접하기보다는 이제 법학적으로 접하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양인데 법학이다. 근데 늘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이다. 교양 법학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살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으죠. 그래서 좀 아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내가 배웠는데 이런 내용이더라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배워서 뭐 남 주나요? 여러분이 다 써먹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혼인은 어떻게 하고 이혼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걸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갈 텐데요. 1페이지에 오시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제 1페이지에서 1번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가족관계법의 특성과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였냐면 이 동성동본에 대해서 우리는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거 법률혼입니다. 그 되기 위한 요건들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의사합치가 있고 나이가 있어야 되고 근친혼이 아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중혼이 아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무조건 6번째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일 때는 일정한 경우 법률혼과 다르게 우리 동거하고 있다. 일단 제한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고, 혼인에 따라서 신분적 효력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뭐 부부의 지위가 발생하고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동거 부양 협조 순결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간통죄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부 이상가사에서 서로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부는 자녀에 대해서 친권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재산적 효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1번 부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별산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 3번에 누구 건지 잘 모를 때는 뭐 공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이혼이 있고,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 방법이 있다. 그래서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으면 되겠죠. 반드시 뭐예요? 신고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깁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협의 이혼은 자, 의사 합치가 있었고 뭐 가정법원에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뭐야 숙려기간도 있죠.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3개월이고 없을 때는 1개월. 근데 폭력이 있을 때는 그조차 필요 없다. 단축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있을 때는 뭐 친권자를 결정해야겠죠. 양육권. 그 다음에 협의 이혼 신고를 할 거 반드시 이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다시 우리가 이혼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의사의 합치 이외에 이제 일정한 요건이 갖추면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상 이혼은 이 사유가 있어요. 부정한 행위가 있고 악의 유기,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간 생사가 불명할 때, 그 다음에 혼인을 하기에 중대한 사유가 계속 있을 때, 이럴 때는 뭐예요? 재판상 이혼 사유고 재판에 가죠. 이럴 때 판결이 나오면 우리는 재판에 의해서 혼인이 해소됐다. 즉 이혼이 된 거지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혼에 대한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우리 반복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부 관계에서 이제 자가 나옵니다. 자, 부부 관계에서 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게 가정생활과 부모와 자녀 관계, 그 친생자 이런 게 있어요. 친생자, 양자, 친양자. 여러분, 친생자는요, 부모가 혼인 중에 태어난 애를 친상자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혼인 중의 자, 그 혼인 중의 자, 사실혼 관계에 났을 때 혼인 외자 이런 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양아들, 양딸 이렇게 아시죠? 이 양자, 일반적으로 이제 입양했을 때 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양자하고 친양자는요, 앞에 이렇게 친양자는 거의 친생자와 똑같아요. 피만 안 섞였지 거의 자기 친자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기존의 부모와의 관계가 연결되지만 이 친양자는 기존의 부모,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래서 이제 우리 4페이지에 오시면 가족생활과 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자, 친양자,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먼저 친생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자 보시면 1번 부모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를 해요. 자, 요건 뭐 의사의 합치부터 한 6가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혼인신고까지 딱 했다. 그럼 법률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인신고해서 동그라미 칩니다. 법률혼이 성립된 후에 출생한 자, 그건 적법하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나지? 법률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친생자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를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 추정이란 말은요, 반대되는 증거가 왔을 때는 이게 깨질 수 있는 게 추정이에요. 간주란 말이 있는데 이런 간주는 번복되지 않는 걸 우리가 간주라 해요. 그럼 추정한다 말은 지금 A라는 사실이 이게 추정이 되는데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A가 깨지고 B로 될 수 있다. 그럴 때 쓰는 게 추정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당연하죠. 뭐 일단은 자기 혼인 중에 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혼인 관계가 종료한 데부터 이건 이제 몰라도 돼요. 옛날에는 이게 중요했어요. 왜 우리 이제 뭐 그 태아 같은 경우도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죠. 옛날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했을 때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여기 보시고 친생자 추정을 부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려면 얘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려면 남편 동그라미 치시고 아내 이런 말 쓰세요. 친생자분.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남편 또는 아내. 왜 이런 용어를 쓸까요? 남편. 얘는 법률혼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써요. 남편하고 아내. 그럼 사실혼 관계는 이런 말 쓸까 안 할까요? 뭐 생부, 생모 이런 말 쓴다 이 말입니다. 생리적인 아빠, 생리적인 엄마를 말 쓰지 법적인 남편, 아내 이런 걸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썼다? 남편,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해서 그 사유 있으면 안날부터 2년 내에 뭘 제기할 수 있냐? 자, 내묻힙니다.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한다. 누가 제기할 수 있냐? 남편도 제기할 수 있고 아내가 제기할 수 있다. 친생 부인의 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보는 것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자.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오시면 혼인 외의 자가 있습니다. 혼인 외의 자. 그럼 친생자는 뭐예요? 얘는 혼인 중의 자죠. 얘는. 반대로 혼인 외의 자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혼인 외의 자. 부모의 법률혼 중에 출생하지 않는 자입니다. 뭐 동거했을 때 뭐 혹시 애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부모의 혼인이 무효된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동거할 때 애를 임신할 수 동거했을 때 애를 출생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혼인이 무효인 때, 혼인해서 애가 있는데 그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 또는 취소돼서 이게 무효가 됐을 때. 그 다음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혼인, 아니 아니죠. 그 다음에 부모의 사실혼에서 출생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의 법률혼 중에 출생하지 않은 자녀의 출생자, 가로 있는 걸 그냥 생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 이건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주로 무슨 관계?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났을 때 이게 우리가 혼외자다 합니다. 혼외자. 그래서 2번 생부가 인지하면 출생한 날부터 생부의 친자 관계가 생긴다. 여기서는 아내, 남편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부란 말을 씁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부가 그러니까 생리적인 아빠예요. 그죠? 예. 생리적인 아빠가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밑줄 칩니다. 출생한 날로부터 생부가 인지한다. 아이, 내 아들이야. 그러면 출생한 날부터 친자가 되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인지를 하면 언제부터? 인지한 날이 아니라 생부가 내 아들 맞아. 인지한 날이 아니라 출생한 날로부터 친자가 된다.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지한 날이 아니라 출생한 날. 이때 뭐가 된다? 친자가 된다. 자, CF 인지. 혼인 외자에 대해서 생부 또는 생모, 동그라칩니다. 생부도 할 수 있고 생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 또는 모도 아니고 남편 또는 아내도 아니고 뭐야? 아직 얘는 있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리적인 아빠, 생리적인 엄마라기 때문에 생부, 생모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부, 생모가 행정관청에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해서 신고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가 되는 것을 뭐라 한다? 인지를 한다. 생부가 생존하는 동안 혼외자 또는 생모는 언제든지 인지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생부가 존재하면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기 별표 치세요. 혼외자도 나중에 컸어요. 커서 아빠를 찾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제가 너네 아빠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아빠한테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인지 청구해서. 그럼 얘는 청구권도 되는 거고 생모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혼외자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다?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혼외자예요. 혼외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양으로 갑니다. 입양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처럼 이제
일반 이방으로 양자가 있고 친양자가 있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방을 보세요. 이방.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동그라미 칩니다. 양부모예요. 그래서 양자, 양녀 하잖아요. 그 양자를 친자 관계로 맺어주는 행위로서 1번 양자가 될 사람은 부모의 이방 동의를 얻어서 이방 승낙을 하면 된다. 아니 내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존 부모 A, B 진짜 부모 여기에 누가 C가 갑과 을로 어떻게 입양을 하려고 그래요. 아 엄마 아빠 막 못 살아요. 아 너무 잘 살아. 애가 없어요. 저기요 저 이렇게 입양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다 가게? 그럼 여러분 뭐 삼성이나 현대 이렇게 뭐 SK 뭐 다 입양 나 입양하면 되겠네.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 C는 기존에 있는 부모의 입양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동의가 있을 때 저기에 허락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될 사람은 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서 입양 승낙을 해야 된다. 승낙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입양할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자,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하려면 가정법원에 허가해야 돼요. 혹시 얘를 거기서 앵벌이 시키려고 일부러 팔아먹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많았죠. 세 번째, 양자는 입양 신고한 날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지만 입양자 전의 친족 관계는 존속한다. 거기 별표 치세요. 기존 이제 그 친아빠 친엄마의 관계도 유지한다. 기존 부모의 관계도 유지한다. 이게 큰 차이점. 얘는 기존 부모는 완전히 생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하나씩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 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 상식이라 생각하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친양자의 입양 요건이 나옵니다. 친양자. 거기 친자 동그라미 치세요. 친자. 친. 양자인데 친 자식 같다 이런 뜻에서 친이에요. 자, 1번 친양자. 입양으로 양부모의 친생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고 친부모와의 친권 관계는 단절되는 양자. 자, 별표 칩니다. 기존에 있는 진짜 부모와의 그 친족 관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단절돼요. 얘는 완전히 호적을 파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무슨 제도로 한다? 친양자 제도로 한다. 친양자. 이해되셨습니까? 친양자 제도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 저 혼자 재밌나요? 여러분도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럼 재밌을 겁니다. 예.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최소한 왜 이런 걸 뒀냐면 이제 부부가 혼인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애를 자기 친딸과 친아들처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 부모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돼요. A는 C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B는 싫어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다만 재혼 부부가 부부의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A와 B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얘는 A씨예요. 아빠 성을 따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C와 D가
C와 D가 이제 부부인데 같이 살다가 자식이 있어요. CA, CB 이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이혼했어요. 이분도 이혼했어요. 그래서 B가 자식을 데리고 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실제로 지금 B하고 C가 재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재혼. 여기에 누가 달려있냐면 A, C가 달려있어요. 등본을 떼보니까 전부 다 아빠도 C, CA, CB인데 얘는 데리고 가지고 어떻게 해요? A, C로 돼 있다. 왜 성이 너 다르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 재혼한 부부가 여보 그냥 얘를 우리 친생자로 받아주면 안 될까요? 제 아들인데. 알았어. 그럼 얘를 양자가 아니라 친생자로 하자. 이럴 때 이 B와 C의 결혼 관계가 1년 이상이면 된다. 3년까지 갈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제가 읽어드리는 것만 체크해서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거기서만 시험을 낼 테니까. 3번.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하고 이방 승낙을 해야 된다. 성년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4번.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번째.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되겠고, 자, 가정법원은 심판 절차를 거쳐 친양자 입양 여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양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세요. 예, 이런 경우. 이제 얘를 데리고 왔는데 얘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뭐 이제 위에 형들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성이 다르니까 얘가 활동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막 바꾼다. 이런 제도가 친양자. 그래서 얘는 그럼 기존에 있는 아빠 A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죠. 엄마는 그대로 있으니까 아빠와의 관계는 단절된다. 그럼 아빠가 허락해 줄까 안 해줄까요? 거의 안 해줄걸요. 그래서 A한테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너는 아빠랑 같이 살지 않을까? 크면 또 아빠한테 갈 수 있겠죠. 어디 뭐 드라마에서만 계속 보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아셨다가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이 주위의 분들이 이런 걸 겪고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6페이지에 오시면 친양자의 입양의 효력이 있습니다. 1번 친양자가 입양을 확정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에 자가 된다. 그래서 친양자가 A와 B가 C라는 사람을 친양자로 했다. 그러면 A와 B가 당연히 법률 혼이겠죠. 그럼 이 법률 혼 중에 출생한 거로 본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를 본다. 그건 뭐야? 친생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혼인 중의 자가 된다. 혼인 외의 자가 아니라 혼인 중의 자가 된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 관계는 가정법원에서, 자, 아까 그 입양 전의 관계는 단절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친양자가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 그래서 단절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족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까만 건 글씨고 한글로 돼 있어서 읽을 수 있는데 좀 읽었을 때 답답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료된다. 이거 뭐예요 이게?
기존에 있는 부모의 관계는, 친족 관계는 단절된다. 이게 이해했죠? 아까 이거잖아. 이게 A, B가, C가 동의를 받아서 이제 D, E 집으로 친양자가 가면 여기에서 새로 이제 친생자가 형성되고 여기에 있는 관계는 없어진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거야. 이해됐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이게 양자였다. 이게 양자면 이것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양자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친양자는 얘는 없고 얘만 있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사례 있잖아요. 예. A, B가 결혼해서 A, C를 낳는데 아까 봤던 거 C, D가 혼해서 C, A, C, B가 됐죠. 그래서 이분들이 재혼을 해가지고 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뭐야? A, C잖아. 그래서 얘를 1년 동안 유지하면 혼인관계가 얘를 친양자로, C의 친양자로 받아주면 얘가 AC가 된다. CC가 된다 이 말입니다. CC. 그랬을 때 이 아빠와의 관계는 단절되죠. 얘기했잖아. 근데 엄마와의 관계는 단절돼 안 돼. 엄마는 같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안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B 같은 경우에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 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얘는 예외적으로 존속한다 이 말이야. B와의 관계는, 엄마와는. 알았죠? 뭐 이게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자, 친양자의 성은 양부모의 것으로 변경된다. 완전히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AC가 아니라 이제 뭐야? CC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CC로. 왜? C 이제 이 양아버지 걸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싹 바뀝니다. 싹. 그럼 이런 관계는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요. 그럼 이제 등본을 띄면 이제 C가 나오네. CC가 나오네. 너 성이 바뀌었네. 이렇게 해주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얘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AC라는 걸 사실 알기 위해서는 뭘 띄워봐야 할까요? 그렇죠. 가족관계 증명서, 법원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다 띄워보면, 기본증명서부터 해가지고, 뭐 혼인관계 증명서, 양자관계 증명서, 여기를 다 띄워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지 않지만,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친양자의 성은 양부모의 것으로 변경되고, 4번, 친양자의 친권은 당연히 누구예요? 양부모가 된다. 그럼 뭔 말이죠? 이제 기존에 있는 부모하고는 완전히 빠이빠이.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생자는 거의 이 양자보다가 더 강한 그 제도다. 이렇게 뭐가 강하다? 이 친생자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생각이 아니라 잘 따라오고 있죠? 뭐 현대 사회 법인데 법이라 하지 말고 이제 교양 정도의 우리 생활 법률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활 법률이에요, 사실. 살아가면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이제 생활적인 법률.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녀와 성. 이거 좀 이제 우리가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지울 때 제 뒤통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강의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보고 있으세요. 보고 있어. 보고 읽어봐요. 읽어보고 미리 읽지 말고 했던 거. 자녀의 성과 본. 여러분은
예, 성,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서씨, 뭐 많잖아요. 뭐 홍씨, 그다음 뭐 우리나라 성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예. 가장 많은 성이 김씨죠. 그다음 이씨, 박씨, 예. 그다음 뭐 최씨, 뭐 정씨 등등등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동성동본을 우리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도 같고 본도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이씨예요. 성이 전주 이씨입니다. 이런 A라는 남자와 이씨예요. 전주 이씨입니다. 이런 여성분이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동성동본 8촌만 넘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8촌만. 이런 동성동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뭘 내렸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 빨리 법률을 새로 만들어다. 그래서 뭐냐? 근친혼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촌이면 결혼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촌 누군지 아세요? 아빠 쪽에 8촌 아세요? 엄마 쪽으로 8촌 아세요? 엄마 쪽에 9촌, 아빠 쪽에 9촌이면 이제 그 근친을 넘어서 결혼할 수 있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거의 뭐 이렇게 하겠어요. 예. 일단은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녀의 성가보는 이 부부 중에 이 자의 성가보는 누구 것을 따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녀의 성가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녀의 성가본은 아버지 것에 따르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전부 다 성이 아빠랑 같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남자, 이아무개 여자와 결혼한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땡땡 누구예요? 김이죠. 또 자식들은 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아빠의 성가본을 따르는 것을 뭐라 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원칙이 아빠, 엄마, 아빠의 성가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엄마의 것을 따를 수도 있겠을까요? 그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거. 원칙은 아빠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각자 고유의 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보세요. 엄마도 성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근데 엄마 남이에요? 아니죠. 성만 다른 거지. 엄마랑 나랑 몇 촌이야? 1촌이야. 1촌. 그것도 짙게. 촌수 말씀드렸잖아요. 1촌이에요. 1촌.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아빠와 엄마의 성을 각자 인정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남자일 때는 여러분 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자일 때 결혼했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유의 성을 인정해 준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세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 상당히 좀 이게 선진화 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남자의 성을 따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옛날에 그 클린턴
그 와이프가 힐러리예요. 그럼 성이 뭐냐? 클린턴 힐러리.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 뭐 한다? 무조건 각자의 성을 따르러 다닌다. 그래서 1번 자녀의 성과 보는 아버지 것에 따르고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꼭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경우는 뭐냐?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 동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협의로. 우리 애기 놓으면 내 성 따를 거야. 자기 알았지? 알았어. 그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 모시기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협의했을 때 또는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아버지가 외국인 이름도 막 뭐 이렇게 쭉 길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런 경우 있겠죠. 뭐 어떻게 뭐 갑자기 야밤에 강강을 다니는데 임신이 됐다. 얘를 어떻게 해요? 사찬하지 않고 낳았다. 아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엄마 성을 따르고. 그 다음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그래서 이제 뭐 희한하게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주우시다. 우신데 우주우시다. 본이 우주다. 뭐 이렇게 창설을 했다. 그래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허가받아 성과 본을 창설했어요. 그런 나중에 엄마를 알게 됐어요. 그 엄마가 이씨였어요. 이럴 때 어떻게? 당연히 엄마 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주우시는 없어 애야. 그냥 이씨를 하자 이렇게 한 거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법원이 허가를 받은 경우 자녀의 복리 아빠 거를 땄다가 아빠랑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엄마 성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어쨌거나 원칙은 아빠 거다. 엄마 거를 따를 때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예외적인 경우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인 외자가 인지됐어요. 혼인 외자가 인지되면 출생한 날로부터 친생자가 된다 했죠 아까. 자, 이렇게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하잖아요. 혼인 외자가 인지됐어요. 그럼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는 법원에 가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양자의 성은 친아버지의 성을 유지한다. 자, 양자 같은 경우에는 친양자가 아니라 양자잖아요.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으로 바뀌지만 양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양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기존에 있는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성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요거 별표 하나 하시고. 자, 5번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된 보호 아동과 친양자의 성은 양아버지 성으로 변경된다. 요것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요 보호 아동의 성은 친양자의 성은 양아버지 거로 바뀐다.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엄마 것을 따른다. 이해됐습니까? 예외적인 경우는 엄마 것을 따른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이 나옵니다. 친권. 그래서 친권. 원래 친권 같은 경우 양육권은 혼인한 부부 사이는 공동으로 합니다. 자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부모가 이렇게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보시면 1번 부모가 혼인 중일 때 미치세요. 혼인 중일 때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제가 아까 판사드렸잖아요.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어디에 정한다? 가정법원. 모든 이렇게 그 혼인, 이혼, 친권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느 법원에서 관할하느냐? 가정법원에서 한다. 무슨 법원? 가정법원에서 한다. 그걸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한다. 자,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면 됩니다. 뭐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고. 2번 양자와 친양자에 대한 친권은 누가 가지냐? 양부모 된다. 이거 별표 치십시오. 아까 우리 양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뭐 부모와의 뭐 관계가 단절되고 뭐 성을 뭐 친양자는 양부모, 양자는 양자권 뭐 이런 걸 배웠죠. 그런데 양자와 친양자에 대한 친권은 누가 이제 행사를 하냐면 양부모가 한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가정법원은 3번 혼인이 취소되거나 재판상 이혼되거나 인재 청구의 소와 같은 경우로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4번을 보시면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명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이렇게 했을 때 뭐 정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 이제 한번 그냥 검토해 보시고 읽어 보시고 제가 시험에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1번, 2번, 3번 요걸 여러분 묶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교섭권이라 나옵니다. 뭐라고?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요. 만약에 이제 부부가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친권과 양육권을 이제 어느 일방이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은 이제 그냥 혼자 있습니다. 애들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소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면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면접교섭권이에요. 1번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동그라미 칩니다. 상호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이럴 때 부부의 일방뿐만 아니라 자녀도 나 뭐 아빠가 보고 싶어 또는 이제 나는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됐어 그 인간 만나지 마 또는 아빠는 그 여자 만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나타난 자녀는 공유물이 아니죠. 예? 물건이 아니죠 애들이. 그 애들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엄마 아빠 사이가 나빠도 이 사람도 아빠고 이 사람도 엄마. 그래서 이제 부부가 싸우면 애들이 곤란하는 거예요. 엄마 편을 들기도 그렇고 아빠 편도 들기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엄마도 싫은 점이 있지만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못 받은 거 아빠한테 채우고 아빠에게 못 받은 걸 엄마에게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만한 부부관계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잘못돼서 애들이 그 피해를 보면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 밑줄치시고 자녀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부모 일방만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이렇게 쓰여 틀리다.
왜? 자녀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녀는 면접 교섭권을 갖지 못한다. 틀렸어요. 갖는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2번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의 직계 존속. 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직계 존속. 누구예요? 아빠의 직계 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의 직계 존속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할 수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손자녀와의 면접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손자의 의사, 면접 교섭권을 청구한 사람과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면접 교섭권을 했는데 애들을 막 만날 때마다 막 폭행을 한다. 그럼 이제 면접 교섭권을 일정한 경우에 박탈, 제한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면접 교섭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제 7페이지부터 우리는 이제 그 가정생활과 법, 요 세 번째 가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 이게 참 중요하죠. 뭐 그다음에 상속 같은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우리 오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복습을 하고 어차피 이제 우리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주어진다. 나중에 이제 양이 많아지고 이런 복습할 시간이 없었겠죠.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보면 친생자가 나옵니다. 친생자. 맞죠? 친생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번에 부부의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을 해서 법률혼에서 이루어진 법률혼이 성립된 후에 출생한 자. 이런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친생자다.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는 추정된다. 추정. 그래서 법률혼 관계, 아내가 법률혼 관계에 혼인 중에 있을 때는 그 혼인 중의자로 뭐한다? 추정한다. 자, 그래서 이거 친생제 추정에 대한 부인이 있는데 이때는 남편 또는 아내가 한다. 이런 것들. 2년 내 친생자 부인의 소송을 제기한다. 누가 제기한다? 아내 또는 남편이 한다. 생부, 생모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혼인 외의 자가 됩니다. 혼인 외의 자는 여러분 부모의 법률혼 중에 출생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우리 혼외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외자가 꼭 이렇게 법률혼 중에 출생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 바람 피워서 데리고 온 애도 이렇게 혼외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생부가 인지하면 출생한 날부터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생부입니다. 아빠, 부가 아니라 남편도 아니라 생부가 인지하면 인지한 날이 아니라 출생한 날로부터 된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인지 청구의 3번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지 청구의 소송은 누가 제기하느냐? 혼외자도 할 수 있고 생모도 할 수 있다. 언제나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생부가 살아있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자, 일반 입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양부모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해요? 존속된다. 그래서 3번에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존속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자 1번에 끝에 보시면 친자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친양자가 되려면 부부관계 3년인데 예, 일방이 데려온 애를 하려면 몇 년? 1년이다. 요 숫자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친양자를 될 사람 당연히 미성년자 해야죠. 뭐 나이 먹은 사람을 해야지. 그 다음 보세요. 예, 부부가 같이 입양해야지. 얘는 안 하고. 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입양하면 될까요? 연장자?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이렇게 쭉 보시고 예, 그런 내용들 여러분 꼭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효력에 보면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본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에 성은 양부모의 것으로 변경되고 친권도 양부모가 된다. 이게 친양자의 입양의 효력. 자녀의 성보는 아빠 걸 따르는 것을 원칙하고 예외적으로 엄마 걸 할 수 있다. 양자의 성과 보는 친아버지 거지를 한다. 이거 아시죠? 미성자의 친권. 여기에서 동그라미 2번 양자와 친양자의 친권은 양부모가 된다. 이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면책구선도 누가 있냐? 부부 일방가, 일방 한 명가, 그 다음에 또 자녀가 할 수 있다. 자녀 동그라미.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내용들 우리 살펴봤고, 여러분 자세하게 했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복습 잘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